다양한 맛과 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커피. 하루에 한 잔은 꼭 먹어야 됩니다. 저는. 커피는 그냥 현대인의 필수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 농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커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 생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인공적으로 우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온도까지 정확하게 조절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번엔 연간 약 600톤의 원두를 로스팅하는 공장.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3톤에서 5톤까지도 할 수 있어요. 기계로 하는 작업이지만 일일이 사람 손이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초 단위로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로스팅 후엔 비좁고 어두운 기계 안 청소가 필수. 쌓이다 보면 안 떨어져요. 매일 해주는 게 청소하기가 훨씬 편해요. 참수치를 이용해 원두를 볶아내는 로스팅 현장. 편하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얘와 대화가 돼야 돼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커피의 단짝, 다양한 빵이 생산되는 작업장. 이곳은 200여 가지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벽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거의 100% 다 이제 손이에요. 반죽뿐 아니라 뜨거운 오븐과도 사투를 해야 하는 작업. 영광의 상처죠. 괜찮습니다. 현대인이 사랑하는 커피와 빵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진한 커피향이 가득한 화순의 한 커피숍. 작업자가 주문받은 커피를 핸드 드립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의 특별한 점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도 얼음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잡아서 드시면 얼음을 커피 향을 잡아서 드시고 싶으면 얼음을 한두 개 정도 끼워서 드시고요. 얼음을 한두 개 정도 넣으면 마시는 내내 커피의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커피에도 얼음이 꼭 함께 나간다고 하네요. 이곳은 먹는 방법뿐 아니라 커피 원두도 다른 곳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커피 때문에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커피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 화순에서 나고 자란 커피로 원두로 로스팅 해가지고 만들어진 커피거든요. 이 고장에서 나는 커피이기도 하고 또 그 풍미가 되게 좋거든요. 뭐 애프터까지 깊게 남아있어서 저는 여기 커피 되게 좋아요. 메뉴판에도 대한민국 화순에서 생산된 커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커피들이 각 나라마다의 특징적인 향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한국 커피는 한국만의 특징적인 향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겠죠. 차상화 씨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약 19,800제곱미터의 온실에서 5만 그루의 커피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체 다 아라비카 커피 나무예요. 아라비카 커피는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선 블루마운틴과 게이샤를 비롯해 약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커피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한 걸까요? 에티오피아의 기후에 어떻게 이 커피가 지금 적응을 하고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기후모사라는 걸 했어요. 지금처럼 고산지대의 환경을 똑같이 조성하기 위해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브라질의 여러 농장을 찾아다니며 토양을 확인하고 재배 기술을 배워와 우리 땅에서 품질 좋은 커피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커피 온실안이 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안에는 지금 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커피나무에 물을 주는 수준을 넘어 비가 내리는 우기의 날씨를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얘네들은 이제 우기를 느끼는
있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젖어지면서 우기구나 느끼면 꽃대가 나오죠. 요게 커피 꽃들이거든요. 꽃이 떨어지고 바로 열매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한 번 꽃 피우고 기다리는 것보다 따고 그 자리에 또 꽃을 피우고 같이 수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적은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기와 건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줘 꽃을 여러 번 피우게 함으로써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네요. 이번엔 작업자가 밀림처럼 울창한 커피나무를 해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뭘 하러 가는 걸까요?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서 커피나무를 키우는데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일은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잘라줘야 한다네요. 커피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측지가 많이 나올수록 열매들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측지 유도를 하려면 햇빛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안 그러면 위쪽만 지금 계속 햇빛을 보는 구조가 되면 아래쪽이 잎이 다 떨어져요. 현지에서처럼 넓은 공간에서 키우면 가지치기를 적게 해도 되지만 좁은 공간에선 나무 아랫부분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잘라줘야 합니다. 이번엔 뭔가를 뿌리는 것 같은데요. 호기성 미생물로 퇴비를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빨리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양분이 좀 더 작고 해줘야만 이제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해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억제 재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화분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요. 측지들을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전체 이제 높이를 맞춰서 전정을 하죠. 네, 전정을 하고 나면 이제 본 하우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쉽게 흙을 말릴 수도 있고 수분을 주기도 쉬워서 우기와 건기를 만드는 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인 7월달과 8월달 2달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눈 열매의 그 줄기 이 부분까지 이렇게 꺾어버리면 여기가 손상이 돼서 다음에 여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꼭지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사실 커피나무 높이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수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방식이 밀식 재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키우는 구조예요. 일일이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손으로 수확해야 하는데요. 수확 시기가 지나면 가공한 후에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전체 하면 100톤 정도의 체리가 생산이 되고 그 중에 10% 정도가 생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생두 양으로 따지면 한 10톤 정도 되는 거죠. 수확 후엔 열매를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네. 이게 꽃이에요, 꽃.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꽃도 있고 얘네들이 있으면 발효를 하는데 다른 향을 만들어내거든요, 얘네. 꽃뿐 아니라 위에 뜬 밀도가 낮은 열매도 제거해야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커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품질이 일단은 좋게 나오고 그 품질을 가지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물질을 걸러내고 깨끗이 씻고 나니 커피 열매 본래의 색이 나옵니다. 다음엔 커피 열매를 기계에 넣고 껍질과 생두를 분리해 줍니다. 커피를 싸고 있는 뮤실리즈라는 성분을 여기서 분해를 시킬 거예요. 이번엔 커피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인 발효 과정입니다. 저희 농장만의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외피에 붙어있는 미끈거리는 성분을 생두와 함께 발효하면
커피 품종 특유의 향이 남아 풍미를 배가시킵니다. 분해시킨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서 발효를 들어갈 겁니다. 생두 손질이 끝났습니다. 발효 건조까지 보통 5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쌀 농사할 때 손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부터. 그래서 쌀 한 톨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생두를 들고 근처의 로스팅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두에 장점이 있을까요? 신선한 거죠. 저희가 승부하고자 하는 거는 품질이에요. 품질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니까. 이제 마지막 과정인 로스팅. 한 번에 5kg 정도씩 하는데 200도까지 예열한 후 생두를 투입. 10분 내외로 볶아내 빠르게 냉각을 하면 로스팅이 완성됩니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커피가 전 세계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싶어요. 생산도 1등, 그리고 품질화에 대한 것도 1등. 이쪽으로 저희는 전념을 하고 싶어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로스팅 전문 공장. 공장 앞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과테말라 생두 다음 달에 입고될 컨테이너가 있는데 지금 급하게 소진되면서 국내 거를 좀 급하게 좀 수급을 했어요. 보통은 20톤 이상 대량으로 생두를 수입하지만 오늘은 생산 물량이 모자라 급하게 소량 입고했다고 합니다. 생두가 도착하자마자 작업자들이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몇 킬로예요? 이게 지금 69kg예요. 지금 60대 정도 되니까 한 4톤? 4톤. 높이가 네.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밑에 12개씩 싸기도 하고 4개 싸기도 하고 10개 싸기도 하고 부지런히 마대를 옮기는 작업자들. 그런데 70kg 가까이 되다 보니 성인 남자 2명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조심. 지체되면 로스팅도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팔레트에 올린 후엔 원두 마대 표면에 랩을 꼼꼼히 감아줍니다. 랩을 감는 이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생두 수분을 이제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랩을 꼭 해줘야 돼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허리를 굽히고 반복해서 계속 돌아야 해 작업이 생각보다 고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랩 감는 게 생두 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약간 네. 군대에서 오리걸음으로 네. 걷는 느낌이라고 해요.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3년 기준 1인당 405잔으로 세계 평균 152잔의 2배를 웃도는 수치고 커피숍 시장 규모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입되는 원두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블렌딩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팅 공장이다 보니 다양한 원두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한 10종 정도 돼요. 이제 원산지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제 블렌딩을 좋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섞죠. 작업자가 마대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생두 투입부입니다. 투입부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서 청결을 위해 로스팅실과 분리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최대한 풀면 한 8kg 정도 풀 수 있습니다. 투입에 앞서 생두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합니다. 얘가 보시면 마대가 비슷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격 품종이에요. 얘는 이제 시다모 G4고요. 얘는 이제 얘가 제페 G3. 그래서 제가 바쁘게 정신없이 할 때도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로스팅 후 원두를 섞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 블렌딩을 지향하고 있어 로스팅 전
생두를 미리 계량해 섞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시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들어가는 품종이 있고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비율을 보고 맞춰서 계량을 해서 넣고 하는 게 이제 로스팅의 시작입니다. 생두를 투입 후에 넣기 시작하는 작업자. 한 번 작업에 들어가는 양은 정확하게 150kg입니다. 왜 붓는 거예요? 이쪽 구멍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코일을 따라서 쭉 따라갖고 에어 필터에서 먼지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 저쪽으로 넘어가서 로스팅 기계에 투입이 됩니다. 먼지를 털어낸 생두는 외부의 공기가 닿지 않도록 벽과 천장에 이어진 관을 통해 로스팅 기계로 이동합니다. 대형 기계가 즐비한 공간, 이곳에서 커피 원두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행됩니다. 생두 투입량이 이 대형 기계는 150kg,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3톤에서 5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350도 화력으로 예열된 로스팅 기계에 깨를 볶듯 생두를 통에 넣고 굴리며 가열하는 형태로 17분에서 18분 정도 로스팅이 진행됩니다. 이때 원두의 볶아진 상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리입니다. 볶음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 팝콘 튀듯이 탁탁탁탁탁 하는 이제 원두가 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원두는 2번 튀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작업자가 갑자기 로스팅 기계로 올라가 원두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원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소리라면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일반상으로도 잘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육안으로도 그게 달라요? 네, 되게 달라요. 이게 이제 볶음도라고 하거든요.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굽기 정도 막 변화가 되면서 초 단위로 이제 타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스팅이 진행되는 동안 한시도 기계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원두의 상태가 원하는 맛과 향에 도달하면 바로 밖으로 배출해 온도를 내려줍니다. 급냉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안 식혀주면 그 원두가 열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탈 수가 있죠. 드디어 로스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네요. 이물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40가우스 정도 돼요. 자석이에요. 철 성분이 있는 돌 아니면 정말 철 그런 애들을 여기서 잡아주는 거죠. 얘가 이걸 관을 타고 원두가 다시 일로 올라가요. 로스팅을 마친 원두는 총 2번의 선별 과정을 거치며 이물질뿐 아니라 크기가 작은 원두까지 모두 걸러집니다. 원두 상태는 손으로 들어가면 깨끗해요. 로스팅이 완료됐습니다. 노란색의 생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원두색인 진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스팅된 원두를 작업자가 따로 담습니다. 오늘 원두 로스팅 된 거를 이제 QC팀에 이따가 보내야 돼요. 작업이 끝난 원두 샘플을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네, 오늘 6분. 네, 6분입니다. 네. 작업자가 원두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커피 맛 테스팅이고요. 예. 고객에게 그 커피가 정확하게 똑같은 원두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됩니다. 표준 규격의 원두와 비교해 맛을 평가하는 건데요. 원두를 일정량씩 컵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맛과 향을 확인합니다. 이제 커핑이라 그래서요. 향을 먼저 1차적으로 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에 올라온 원두는 빼고 저희가 이제 시음을 세 분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커핑 테스트는 로스팅이 완료될 때마다 반복해서 진행하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테스트를 통해
맛은 물론 향까지 꼼꼼히 체크한다고 합니다. 커피는 아로마이기 때문에 아로마를 체크를 하는 거는 이제 기체화 시켜서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표준 맛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지든 모두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 맛에 맞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에도 잘 맞아야 되지만 라떼나 기타 다른 음료에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블렌딩을 해서 맛을 찾아내고 다른 커피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로스팅은 하루에 20번 이상 반복해 진행하는데요. 많을 때는 원두가 하루에 총 3톤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클린 작업. 작업자가 어디선가 긴 봉을 들고 오는데요. 뭔가 했더니 조명입니다. 로스팅하고 냉각할 때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하부 쪽으로 떨어져요. 이게 많이 쌓이면 불씨 같은 게 이 하부 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또 찌꺼기들이 공기 구멍을 막아서 제때 빼주지 않으면 커피 맛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각기 하부 공간이 겨우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아 들어가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인 냉각기 하부 청소. 이게 쌓이다 보면 안 떨어져요. 헤라로 막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해주는 게 청소하기가 훨씬 편해요. 냉각기 온도를 식히고 청소하지만 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뜨겁고 높이가 70cm밖에 되지 않아 누워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거 눈에 엄청 들어가시겠어요. 좀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게 하루의 마무리니까 오늘 하루 이것만 하면 끝났다. 이렇게. 힘들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들어갈게요. 30분 만에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정도.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항상 이렇게 기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문해 주신 고객분들이나 매장분들, 업체분들한테 약속 시간, 약속 기일에 맞춰서 보낼 수가 있죠. 이제 포장만 남았습니다. 포장은 판매처에 따라 200g과 500g, 1kg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이물질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 저희 이물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웬만한 이물들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작업자의 손을 거쳐 정성으로 만들어진 원두가 포장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전국의 커피 전문점으로 배송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긋한 여유를 선사하길 바라봅니다. 제일 좋은 건 힘들어도 이제 고객분이나 이제 매장 점주님들 이제 이번 커피 좋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네. 저희가 그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파주시의 또 다른 로스팅 작업장. 작업자가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도대체 숯은 뭐에 쓰려는 걸까요? 공장 안은 여느 로스팅 작업장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로스팅 기계 안쪽에 숯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숯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편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가스나 전기로 달군 원통에서 로스팅을 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선 수초로 로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타공이 돼 있어요.
석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멍이, 그러니까 불이 직접 닿는 거예요, 커피에. 원두에 숯불이 직접 닿으면서 숯향이 입혀진다고 하네요. 숯불로서 로스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숭늉의 맛, 구수한 맛,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맛이 나와요, 얘들아. 본격적인 로스팅이 시작됐습니다. 숯불 로스팅은 일반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신경 쓸 것이 참 많습니다. 온도가 빨리 간다 그러면은 얘를 열어서 외부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숯불은 지금 보셨다시피 그때그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잘못하면 원두가 탈 수 있어서 로스팅하는 내내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 볶은 커피 샘플로 내가 해놓은 건데 불을 아까처럼 뭐 안 보고 세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타요. 그런 식으로 태우게 되면은 거기에도 불이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불이 나요. 불이 잘 나요. 불이 나서 이렇게 불이 달아갑니다. 빨간 불이 달아갑니다. 통제가 쉽지 않은 숯을 사용해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2차 부팅이 나왔고요. 들어보세요. 짜닥짜닥짜닥 커팅이 돼서 잘 불어나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고 짜닥짜닥짜닥 소리가 기분이 좋죠. 불의 온도와 원두의 온도, 여기에 로스팅 기계의 내부 온도까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기계 옆에 꼬박 붙어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엄청 공기가 안 좋죠. 마스크를 해야 돼. 이 공기가 진짜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싹 맡아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맛있는 향미의 커피를 한 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저기랑 참고해야죠. 잠깐의 달콤한 휴식 후 다시 로스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저분 누구야? 아, 저분은 저분한테 배웠어요. 그 일본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눈 너머로 뭐 배워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이제는 든든한 아들이 7년 전부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후계자다 보니까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그 정도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안 하셔서 대표님만큼 스타일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는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작업한 내용은 모두 꼼꼼히 기록해 놓습니다. 뭐 생두명, 생두 품종, 일자, 날씨 온도, 투입량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온도랑 시간에 따라서 로스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스팅의 레시피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800에서 1000kg 정도 생산하는데 로스팅 후 시간이 오래 흐르면 맛과 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받은 물량만 생산하고 일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 끝났고 이제 퇴근합니다. 너무 일찍 마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로스팅 양만큼 그 대신 아침에 일찍 시작했잖아요. 이제 여기 공장에서 다 작업 끝났습니다. 부자가 함께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커피숍. 이곳에선 수초로 로스팅한 원두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해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꼽았을 때 우리 위에를 상승해요. 이거는 본래 커피가 이게 보일러 기술자가 응용한 거예요. 플라스크, 그러니까 실험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단 유리구에 물을 채워 가열하면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물이 끓어올라 위로 이동해 커피를 적시게 되고 불을 끄면 다시 아래로 커피가 내려가게 되는 원리로 추출하는 커피입니다. 짧은 시간에 내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러니까 나쁜 맛을 버리고 좋은 맛만 빨리
추출해내는 얘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솔직하게 표현해줘요. 수출 이용해 로스팅한 원두는 사이폰 추출 방식으로 내린 커피에도 잘 어울리지만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특징 때문에 우유를 넣은 커피에 특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라떼를 했을 때 그런 고소한 우유류의 음식이나 음료의 맛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참숯 로스팅 원두로 만든 라테가 완성됐습니다. 고소한 맛의 매력을 느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깊이가 있고 부드러우면서 입안에 향이 많이 남아돌고 여기는 구수한 부드러운 맛이 나요. 그 맛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공정을 고수하는 게 어렵지만 항상 최적의 커피 맛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쓴맛을 보면서 살아온 게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커피는 쓰니까 계속 봐야 되겠죠. 어차피 인생은 달기도 하지만 쓴맛이 더 많으니까. 경기도 용인시의 한 딸기 하우스. 아침 일찍 한 작업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딴 딸기를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진데 딸. 저희가 지금 다 가져가서 거의 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강헌 씨는 빵집을 운영 중인데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할 딸기를 구매하러 직접 농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제철 재료들은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농장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네요.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딸기 이렇게 또 해서 저희가 우리가 뭐 많이 가져가니까 좋지 기분이. 계속 또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우리 항상 고맙고. 딸기는 신선도가 중요한 재료라 한 번에 많이 구매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양이 꽤 됩니다. 이게 지금 3일치입니다. 3일치? 네. 3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가져가서. 딸기를 싣고 도착한 곳은 근처의 대형 빵집. 새벽부터 제빵실은 벌써 분주합니다. 빵은 반죽부터 구워내는 것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제빵사들의 아침은 유독 일찍 시작합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자르면 케이크에 올라갔을 때 모양도 안 예쁘고 그래서 오늘 사온 딸기로 타르트를 제작 중인 서강헌 씨. 비스킷 위에 아몬드 크림을 채운 후 크림치즈를 바른 위에 딸기를 올립니다. 최대한의 이제 공간이 요 크림이 안 보이게 이제 지그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종류의 빵들은 배를 채우기보단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아 모양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디자인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일단 눈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맛을 봤을 때 와 역시 감탄. 디자인적으로. 눈으로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딸기 타르트가 완성됐습니다. 케이크 진열대에 완성된 제품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매장 안은 벌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빵이 맛있어가지고 사러 왔어요. 나는 이 집 빵 많이 먹었는데 중독되다시피 했어. 그럴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다양한 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매장.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빵은 100여 종의 구운 과자류를 포함해 총 300여 종이나 됩니다. 다 당일빵입니다. 보통 생산실 같은 경우는요 6시 반에 출근을 완료하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한의 시골이긴 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 아침 6시 반입니다. 주방은 벌써 분주합니다. 저희가 빵 종류가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듭니다. 안 그러면 끝나는 시간도 빠졌잖아요.
특히 준비를 시작하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엔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 양손으로 이렇게 돌리시나요? 빨리 하기 위해서. 다 이제 손이에요. 양손으로? 네. 거의 100% 쏟아요. 이번 작업은 인기 있는 빵 중 하나인 도넛인데요. 반죽에 손가락을 넣고 구멍을 넓혀가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끊어지게. 반죽이 발효가 안 되면 끊어지는데 발효가 잘 되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 반죽이 좀 특이하게 안 끊어져요. 그 자체가 좀. 그만큼 반죽이 중요하다는군요. 이번엔 단호박 찹쌀 바게트 성형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찌그러지잖아요. 세게 하면은 이게 이 생지가 다 찢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힘. 내용물이 반죽과 밀착할 수 있게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공기도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요? 공기. 이거 갖다 이제 빼줘야죠. 성형도 이쁘게 성형을 해야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공기라든지 그런 가스를 제거해줘야지 오븐에서 잘 팽창도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맛을 위해선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커요? 네, 진짜 발효가 된 상태예요, 완전히. 발효만 무려 18시간을 식힌 상태입니다. 오븐에 굽기 전에 작업자가 표면에 칼집을 냅니다. 이 표면이 칼집을 내므로써 탁 퍼져서 그 빵의 표면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표면에 칼집을 내줘야 빵이 구워지는 동안 터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는 총 45분 됐고. 좀 오래 걸리는구나. 매장에서 가장 큰 빵인데요. 길이만 무려 48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빵이 맛있게 익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먹기는 부담스러운 크기라 9cm 크기로 잘라 판매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계를 쓰네요, 여기는. 얘가 없으면 밀대로 밀어야 되는데. 소금빵. 소금빵. 네. 성수기 때는 한 800개 해서 그렇게 돼요. 800개. 저희 소금빵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맛있어요.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빵은 이 소금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양을 먼저 만들어놔요. 이렇게 올챙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계에 넣어놓고 이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잡는 다음에 미는 거예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핀 반죽에 무염 버터를 넣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하루에 판매되는 개수만 무려 800개. 이렇다 보니 소금빵은 정말 하루 종일 만들어야 한다네요. 성형이 끝난 후엔 다시 1시간 정도 발효를 해줘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로. 이게 시간이면 이 정도 커져요? 네.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는데요. 발효된 빵 위에 소금빵의 핵심인 소금을 골고루 뿌려준 후 오븐에서 12분간 구워냅니다. 색깔이 정말 노릇노릇한 게 맛있게 익었습니다. 네, 따뜻한 소금빵 나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소금빵을 시작으로 다른 빵들도 하나씩 완성돼 나옵니다. 발효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페스츄리와 식빵류, 도너츠류, 브리오슈, 케이크까지 순차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총 24명의 제빵사들 모두 시간에 맞춰 200여 가지의 빵을 만들어내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빵이 나오는 이 시간엔 그야말로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뜨거우실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엄청 뜨거워요. 어머, 엄청 뜨거워요? 뜨겁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다른 빵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자. 이번엔 칼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지금 버터가 붙어있어서 크림
깔끔하게 안 잘려요. 칼을 달군 덕분에 단면이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이게 파네토네라는 이태리 전통 빵이에요. 그런데 잘 구워진 빵에 꼬챙이는 왜 꼽는 걸까요? 완성된 파네토네에 꼬챙이를 꼽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이거 갖다 세워놓으면 이게 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다 이태리 전통 방식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버터 함유량이 높아 세워놓으면 무너진다네요.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매장에 밀가루가 도착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하루에 100kg면 30이면 3,000kg잖아요. 포대수로 하면 한 달에 150포대나 됩니다. 대표님 이름 왜 이름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좀 더 쫀득하고 밀의 어떤 그 풍미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여기 만들어진 밀가루죠. 단백질 함유량과 고운 정도를 조정해 전용 밀가루를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담백하고 쫄깃하면서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죠. 오래 걸리죠.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죽인데요. 모든 재료를 정량에 맞춰 넣어주는 것이 비법이자 핵심이랍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살짝 빼서 이렇게 늘리면은 얇은 막이 생겨야 되는데 글루텐을 확인합니다. 다 쳐져 있는지 안 쳐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성된 반죽은 사용하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소분한 후에 비닐에 넣어 숙성을 합니다. 볼도 무겁고 재료도 무겁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좀 아플 때가 있긴 한데 무거운 걸 들을 때도 많고 서서 하는 작업이라 어깨부터 팔목, 다리까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좀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플 때가 많아서 그럴 때 빼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븐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영광의 상처죠. 괜찮습니다. 엄마들이 뜨거운 거 그냥 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결과물 보면서 이제 만족감을 드는 거죠. 재미가 힘듦을 이겨요. 인기 있는 빵들은 금세 등락이 일수. 그래서 오늘 같은 주말엔 앉아볼 틈도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새 오후 4시 퇴근 시간입니다. 제빵사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니 퇴근 시간도 빠릅니다. 모두 퇴근한 후 모자란 빵은 대표인 강원 씨가 혼자서 구워냅니다. 특히 소금빵은 인기가 많아 저녁에 항상 다시 구워야 한다네요. 아무래도 이제 늦게까지 손님이 있으니까 부족한 빵들을 이렇게 좀 늦게까지 구워주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빵을 오븐에 넣습니다. 강원 씨가 뭔가를 살피는 것 같은데요. 끓여 있는 거는 저 바깥을 보고 일하라고. 여기서 딱 보고 소금빵이 비었네? 그럼 빨리 집어넣어야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명으로 해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빵을 맨날 개발해서 만들고 그 고객들이 맛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바로 진열대로 들고 나갑니다. 따뜻한 소금빵 왔습니다. 맛있는 빵을 굽기 위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고객님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되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